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조금 가벼운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현주 복당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갈팡질팡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밑에 개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뭐 친문들도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대로 이재명을 가격하고 나섰어요. 이 한마디로 일장기 끼고 갔다. 또 이 북한 인공기 끼고 다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현주의 정체성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 이 직접적인 그런 이 비판을 아주 재밌게 잘하는 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현주가 말이죠, 민당으로 다시 온다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속으로요. 야, 딱 이 말이. LI 이랬다는 거예요, LI. 자, 그러니까 LI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는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LI 속으로 딱 그 소리 한마디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누가 이현주를 갖다가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느냐? 역시 친명 좌장인 정성호가 말하자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정성호하고 이현주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를 놀려다가 걸려 들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민당 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반적으로 비판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갑자기 개딸들이 임종석 성동 갑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산만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죠? 이현주가 본인도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가만히 있더니 드디어 오늘부터 이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현주 입 보통 센 게 아니죠.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입이 세니까 이번에 갈 때 역풍을 맞아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가겠다는 거 내가 끄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가 먼저 전화가 왔단 말이야. 억울해. 딱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친문 86세력들 내 과거 상처 들추지 마라. 예, 요렇게 비판하고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요. 지난번 이제 이 피습을 당한 이후에 25일 날 피습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참석이 이제 어려워져 갖고 지금 이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일 송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이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거 송파에 있는 희망 콘서트라고 합니다. 지금 설맞이 희망 콘서트 이쪽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 가해 학생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요 사람의 정신 상태 이상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왜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뭔가를 던지는 폭행하는 요 버릇이 있네요. 자, 그래서 국민일보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유아인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이제 경찰에 가서 자주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마약 투자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한테도 커피병을 투척했다. 이러한 보도를 국민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드디어 아주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 이준석이도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본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요즘 이준석이가 말하는 걸 보면 개혁미래당하고 합당을 안 할 생각이 있거나, 그래서 그 안 할 생각을 하는데 안 하기에 바로 안 한다고 결정하기는 좀 본인도 리스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을 띄워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탈퇴한 이 새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합 이쪽에서 개혁미래라고 하는 지금 당 이름을 만들어갖고 지금 합당하고 있잖아요. 개혁미래당에서 이게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핵관이 하는 거 똑같다. 왜 정책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왜 이준석을 갖다가 이 안주거리로 삼아서 회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밀당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지 진짜로 마음은 콩밭에
다른 콩밭에 가 있는지 한번 지켜볼 일인데 한 반반쯤 헷갈리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이낙연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이 위원장이 양 당에 관해서 아주 서로 곱게 늙자 접근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이제 지지율은 안 떠오르고 시간은 가고 그 양당 체제는 이제 굳혀져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곱게 늙자 이렇게 화살을 양쪽에 다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이 유인태 사무총장의 이런 인터뷰 내용. 오늘 이제 CBS 김현정 주쇼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이재명이 이거 꼭 유인태 사무총장의 비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고맙게 좀 되새겨라 이렇게 우선 얘기하고 싶고요. 이현주는 더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우선요 이현주와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다시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뭐 짐작이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저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현주는 광명에서 2번 당선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침을 뱉더라. 그리고 나서 이 반문재인뿐만 아니라 아주 태극기 부대의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하더라. 이렇게 지적하고 황교안도 이현주를 굉장히 아주 대접을 제법 해주더라. 그래서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2번 대놓고서도 부산에 가서 이제 그 당으로 나가서 떨어진 거 아니냐. 떨어졌잖아요. 예, 민주당한테 떨어졌잖아요. 우리 국민이 와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는 그래도 좀 말 되는 소리를 해서 원래 자당에서 쓴 소리를 하면 좀 뜨니까 이 방송에서 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온다는 걸 보고 에라이 하고 속으로 딱 그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호가 복당을 이현주한테 맨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현주가 정성호하고 옛날에 되게 친했는데 정성호가 다리를 좀 놓은 모양인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으니까 그 얘기 더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총선 지금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질 수도 있고 공천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쪽은 이른바 자객이니 뭐니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총선을 나오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나오고 어쩌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거 경선에서 이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폭삭 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잖아요. 요거 서울시장 때하고 부산시장 낼 때 이 당원 개정할 때마다 이게 이제 곤란하니까 전부 당원 투표에 맡겨서 했는데 대개 이것은 천벌받을 짓을 갖다가 전부 당원 투표로 하는 게 민주당에서 관행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자꾸 전 당원 투표 운운하는데 원래 이 당원 투표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대의제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에서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의 못된 짓은 전부 다 전 당원 투표에서 하더라.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병립형 회기를 민주당이 택한다고 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도 상당히 손해볼 것이다. 그리고 소탐 대신하고 비례 몇 개 자기가 좀 아는 사람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참 민주당 꼴이 보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도 뒤집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재명이를 누가 믿겠냐. 이번에 이걸 또 뒤집으면 무신분립이다.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것이다. 저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아주 뭐 직격탄 아주 속 시원하게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현주 그러면 이현주가 지금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현주도 이게 말이 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달변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보수의 잔다르크까지 들었잖아요. 어느 날은 민주의 잔다르크, 어느 날은 또 보수의 잔다르크. 그러니까 일장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인공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평가. 요거는 아주 정확한 평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이현주가 페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을 일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 일각,
주로 친문 86들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돌아가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당황스럽다. 이거야말로 아주 도에 넘친 인신 공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이 워딩을 보면 이현주가 불굴 끓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제하는 것 같아요. 곧 죽어도 민주당 가겠다 이거죠. 예, 민주당 더러워서 안 가겠어요. 그러면 이현주 입에서 이 정도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세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요. 과거 상처를 들추거나 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 심판에 연합하자는 대의에도 맞지 않고 그 대의를 강조하면서 본인한테 도움을 청한 당 대표나 당내 인사들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예, 그러면서요. 민주당 복당을 당으로부터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탈당 당시 수만 개의 문자 폭탄 그리고 X세대와의 일적 정서를 가진 운동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상처 역시 깊었고 문제의식도 상당히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물론 거꾸로 그 당시의 울보로는 제가 감정적인 발언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을 것인데 당이 달랐기 때문에 그 소속에 충실했거나 또는 민주보수인 제 성향에 충실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가 복당을 결심하게 되면 서로 풀건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바깥에 있는 원외 인사일 뿐이고 당외 인사일 뿐이고 당시의 공방이 현재 진행형인 것도 아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도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보수 성향의 우당파인데 어느 진영이나 정당 정파가 아닌 오직 국민과 국민 편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고 견제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비판할 대상이 떴을 때 비판을 신랄하게 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본인을 스스로 민주보수의 반윤 전선에 있다고 지금 착각에 빠진 거예요. 무슨 지가 민주고 지가 무슨 보수입니까? 오로지 당 배지 하나 더 다는 데만 지금 매몰돼 있지 무슨 당 이념을 생각하고 당의 미래 비전을 누가 걱정하겠어요. 만약에 이현주가 그걸 걱정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이 저는 걱정한다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저 같은 민주 보수의 반윤 연합 전선 구축이 가능할지 과연 민주당 혁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더 이상의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지금 고통받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복당 문제를 두고요. 민주당 내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최재성 정무수석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반발하느냐? 당의 실익도 없고 중도화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당 대표가 직접 탈당한 사람을 복당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송갑석도요. 윤석열만 반대하면 우리가 모두 반대편이냐? 완전히 잘못이다. 이러한 입장론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배현진 의원의 이 가해, 이 테러범 학생인데, 이 사람은 수상한 건 확실하게 수상해요. 아직도 지금 60대로서 지금 여러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예, 이게 바로 지금 배현진 의원의 그 가해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요. 이렇게 이제 가해 범죄자인데 이게 유아인한테 지금 이제 커피 잔을 던지는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커피잔. 자, 그래서 유아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다. 이렇게 이 연합뉴스 TV에 본인이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5월이에요. 예. 자, 지금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내가 유아인한테 뿌렸다. 요거를 갖다가 이실직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아인에게 커피 투척을 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 모습. 자,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기념사진 찍고 있잖아요. 여기 환하게 해갖고 여기 있다. 참 이게 정신병자가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것은 유아인한테 커피 뿌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 방어직원들의 제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그 순응하지 않는 이건 지난 12월 22일 날 이 푸른색 비키니 그 입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범인과 관련해서요
이제 배현진 의원이 지금 이제 내일 그 송파 지역 행사죠. 여기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이 정도 해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준석의 야심찬 비판. 참 이준석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예.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제 개혁신당인데 이낙연 신당, 이런 이낙연 신당하고는 이제 합당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파문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제 그 이준석 신당은 아주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순천에 가 있어요. 순천에 가 있어갖고 지금 이제 개혁 미래당과 관련해서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 개혁 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밝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회동을 통해서 이 조국동이라고 하는 그 이 네이밍은요, 조훈모 과자점에서 진행한 이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름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개혁미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준석이가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3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의 기존 양당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저희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성 정당들이 덩어리만 크다고 해서 흘려보낸 그런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개혁 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병력 수급 정책은 이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병력 수급 정책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교통복지 정책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앉으면 전부 이준석 타령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지대를 하겠다는 개혁미래당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준석의 교통공약은 어떤가. 이런 대화를 이준석 이 대책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표는요.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 이견이 있어서 민주당을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나와서는 하는 얘기라는 게 딱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에 개혁 넣지 않았으나 개혁 미래당을 하면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라드느냐. 이런 지금 비판적 입장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낙연 그러니까 이 개혁 신당과 일정 부분 이 거리를 두면서 합당 문제를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의 이 갈등 국면은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요 서로 곱게 넣으십다 이렇게 화살을 드는 것이 인구의 회자라고 있어요.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스카이 컨벤션에서 오늘 말이죠. 새로운 미래 강원특별자치도상 창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요. 이 위원장이 강원도 들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한테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밀착 통화하면 다 끝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태원 참사, 중부지역 폭우, 잼버리 파행 같은 일들이 모두 세밀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냐. 대통령이 덜렁덜렁한 건 원래 그렇다는 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세밀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덜렁덜렁 건 원래 그렇다고 치고 누군가는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악마는 디테일했다는 걸 꼭 기억해서 더는 참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왔습니다. 자, 오늘요 강원도당 창당 대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2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일 전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는요 이종주, 의호진 전 강원도 의원이 공동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